오늘은 말포메이션 키아리 기형이라고 불리는 어지럼증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키아리 1형 기형은 손의 편도체라는 곳이 포라멘 매그넘이라고 불리는 대공으로 탈출하는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증후군들을 지칭하게 되고, 타입에 따라서 다양한 문제를 같이 공유를 하게 되지만 수두증이라고 부르는 하이드로세팔러스, 이분 척추, 척수 공통증 등과 동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키아리 기형의 증상은 어지럼증뿐만이 아니라 다음 같은 것도 있는데, 포스테리어 헤데이크로 불리는 후두부의 뒤통수 통증, 어지럼증, 운동의 실조증이겠죠. 기침했을 때 실신을 했다거나 근력 저하나 감각 이상이 따라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귀질환과 동반이 될 수도 있겠고요. 난청이나 이명 이런 것들도 같이 올 수가 있습니다. 힘을 줄 때 어지럼증 증상이 특별하게 나타나는 것들이 진단에 있어서 간별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다른 간별점은 이제 SSCD라고 불리는 상완골이관 개방증이 있을 때도 관찰되는 소견입니다. SSCD 환자에서 하향 안진이 관찰이 되면 특히나 이제 MRI를 통해서 키아리 기형을 확인한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키아리 기형의 진단인데, 키아리 기형이 먼저 진단되지 않은 환자분들이 병원을 찾게 되는 원인 중에 표현기능적으로 어지럼증과 두통을 함께 호소하면서 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뇌 관련 질환 검사를 하게 되는 전정기능 검사 시행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하향 안진이라고 불리는 다운비팅 니스타그머스가 발견될 경우 의심을 하게 됩니다. 다운비팅 니스타그머스가 지속되고 없어지지 않고 이석증 같은 이제 체위안진과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면 중추성 뇌 쪽에 있는 문제를 의심하게 되기 때문에 MRI 촬영을 권고드리게 되고, 최종적으로 키아리 기형이 진단되게 되는데요. MRI상 이 키아리 기형이 진단된 환자분들에게 모두 증상이나 질환으로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에 임선적인 증상에 따라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 사실상 대부분 키아리 기형이 발견되더라도 무증상으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방 안진이 있다고 해서 다 키아리 증후군을 의심할 수는 없겠죠. 전전편 두통이나 편두통 자체만 해도 두통이 동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키아리 기형과 유사한 소견을 보이지만, 안진이 비교적 편두통에서 매우 약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키아리 기형과의 간별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종양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손해 쪽이 퇴행이 발생할 수가 있겠는데, 매우 강한 안진이 발생할 수가 있고 각성 종양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가장 흔한 타입에서 확인되는 것들은 anterior canal BPPB라고 불리는 상반고리관 이석증일 텐데요. 상반고리관 이석증은 누울 때 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감안을 해보면은 간별점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확진을 위해서 MRI, T1을 통해서 포스테리어 포사 쪽을 확인해서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MRI상 관찰되는 다른 소견들은 가장 핵심적인 건 손의 편도의 하방 탈출, 그리고 대공 아래로 5mm 이상으로 내려가는 경우, 그리고 손의 편도의 위치가 연령에 따라 또 변동된다는 부분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진단이 되게 되면 키아리 기형으로 분류를 하고 관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키아리 기형이 있을 때 환자분들 어떻게 이제 접근하고 수술적으로 치료를 할지 아니면 관리 관찰을 할지를 감별을 해야 되는데, 일부 키아리 기형 환자들의 경우에 신경적 증상이 점차 진행이 되기 때문에 척수 공동증이 점차 커지는 경우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특별히 증상이 심해지지 않거나 문제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연 1회 정도 정기적인 추적 관찰을 하면서 감시 관찰하면서 보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키아리 기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요추천자나 경막의 차단 수술 등을 시행하게 되면 뇌척수액 누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악화될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감시 관찰하면서 매년 추적 관찰하는 것, 그리고 필요하다면 후두부에 키아리 강화술이라고 불리는 수술적 치료를 하는 건데, 두개골을 절개하고 뇌 공간을 확보하게 되기 때문에 매우 침습적인 수술이라 주의는 할 필요는 있겠고요. 그렇다면 비수술적 치료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약물치료입니다. 목통증이나 두통, 어지럼증 완화를 위한 약물치료가 필요하겠고, 그리고 물리치료나 대체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리치료를 한다고 해서 키아리 기형 자체를 치료하는 효과는 없지만, 근육 긴장이 완화가 된다면 어지럼증의 요소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카이로프랙틱처럼 목을 강하게 꺾거나 두들기는 치료하면 잘못하면 약화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확인하고 나서 물리치료나 경추성 치료에 대해서 신경외과나 이런 쪽에 의뢰를 드리는 게 중요하겠고, 마사지 정도는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활습관 조정이 필요한데, 무리한 신체 활동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고, 무거운 물건을 듣는데 어지럽다라는 게 좀 심하거나 특히나 이제 충격을 주는 스포츠는 엄금을 하셔야 되겠고요. 이렇게 증상이 유발되는 활동을 조절하는 것이 이 질환의 중요한 관리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키아리 말포메이션이라고 불리는 키아리 기형과 하방 안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키아리 기형은 급속도로 진행하지는 않기 때문에 수술의 필요성이 그렇게 높다라고 보실 수는 없겠고요. 수술이 권유되는 것들은 심각한 증상이 있을 때를 기본으로 하게 됩니다. 두통이나 단순한 어지럼증만 있다고 해서 수술을 기본적으로 권장하지는 않고요. 명확한 신경학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수술을 권장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지 않나 싶네요.